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아침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산에 아침에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한동안 산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태풍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집에 계속 있었고요. 오늘 모처럼 비가 개이고 그렇게 맑은 날씨는 아닌데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뒤에 있는 배산으로 지금 가는 중이고요. 비온 뒤라서 그런지 조금 달라진 거는 이 냄새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숲 속에서 나는 그 소나무 향 같은 게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좀 상쾌한 쪽은 아닌 것 같고 왠지 그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 주말 동안에 가능하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음악을 듣거나 뭐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좀 보냈는데요. 그래도 또 뉴스를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아침에 나온 뉴스를 참고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먼저 뽑고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대응을 한다는 방법입니다. 간략히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할 때 예전에 이렇게 돼봤어요. 아침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종목, 혹은 그 전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종목의 움직임에서 가장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런 방식의 매매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너무 많은 거래량으로 많은 그 단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죠. 또 장비도 뭐 노트북 한 대 가지고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나한테는 안 맞구나 해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뭐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지금 시점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종목들을 테마 분류를 해서 이제 관심 종목에다 쭉 등록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각 테마들 중에 대장주들을 따로 또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해서 그 종목 중에 이제 아침부터 거래량이 붙어서 막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을 타이밍을 잡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 실적이라든가 회사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종목들을 먼저 뽑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남북 경협주의 올인으로 9개 종목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주말에도 계속 뉴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르던 분위기가 주춤해서 꺾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금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실무회담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무회담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경협주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들은
올라가면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을 하겠지만 내려오더라도 팔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겠다는 관점으로 지금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심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겠죠. 그래서 주말에 또 이렇게 차트를 보고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단타 종목 이렇게 해서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본 단타하기 좋아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뽑는 게 반등이 나오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종목 중에서 뉴스가 괜찮게 나왔던 거,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 따로 뽑아 가지고 그 단타를 그 한 200만원 정도 범위에서 단타 매매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는 그대로 홀딩하는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 일요일 날인가 그 상주에서 지진이 났죠. 이 수치가 좀 애매합니다. 3.9인데요. 보통 제가 기준으로 잡는 게 3.6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6 이상이면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3.9기 때문에 지진의 수치상으로는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발생됐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거기서 추가적인 여진이 발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이 발생돼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솔직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3.9니까 3령엠택이 지진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침에 관심을 받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지진 수치로는 높으니까 올라가는 쪽이 맞을 것 같은데, 여진이 지금 강하게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좀 소강 상태인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일단 삼령엠택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저질체력이네요. 조금 걸었는데도 오르막 올라갈 때는 숨이 막 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아마 1000만 관객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할 거라는 뉴스까지 본 것 같은데, 그 기대감으로 목요일 날 갭으로 떠서 막 밀어 올렸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바른손 ENA 기생충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른손 ENA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력주 신경 쓰느라고 그거 가지고 있던 거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갭으로 떠서 잘 올라가다가 시장 분위기에 밀려서 조금 이제 음봉으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그 가격이 지금 1900원인가요? 하여튼 그 900원대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그 위로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80몇만 주가 매도한 걸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로 해서 내려왔고, 금요일 날 다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관객 돌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타이밍을 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른손 ENA 기생충 관련해서 또 단타로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이런 쪽의 종목 중에 인공지능 부분은 솔직히 테마주가 지금 막 혼란스러워서 저는 나무기술을 좋아하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보다는 공장 자동화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기 중소기업을 자동화 시키는데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그 뉴스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때 움직였던 게 TPC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보 이런 쪽을 대장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장에 로봇 팔리는 거는 TPC가 맞거든요. 그래서 TPC 종목, 이 종목도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이런 등등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제가 뽑아놓은 걸 다 볼 수는 없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을 단타 관점으로
노려볼 생각입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했는 말이 한국 측에서 답을 가져와야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지금 어제 일본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가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탁월하게 많은 표를, 그러니까 기대했던 어떤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원했던 만큼의 표는 얻었다, 대충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선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조금 한일 간의 갈등을 대화 쪽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중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반응이 아베 총리가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양측이 어느 쪽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요청해서는 안 되고 양측에서 다 요청할 때 중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저는 해석하기에 미국이 당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들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WTO에서도 이 부분이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 이쪽으로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출을 완전히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출은 하는데 그동안 화이트 국가로 해서 심사 없이 그냥 막 주던 것을 여러 가지 연유로,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다른 제3국으로 넘어가서 북한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 등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정부하고 신뢰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화이트 국가가 아닌 상황이라면 수출할 때 심사를 하고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수출을 안 하겠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WTO에서도 무역 규정을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상황이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저것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제가 표현을 좀 상관해야 되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해 봤을 때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불화수소가 지금 가장 이제 재고가 짧기 때문에 불화수소 부분은 테스트 중이니까요.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한 90일 정도 재고만 가져간다면 일본에다가 수출 무역 자재를 수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일본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안 시켜줄 명분은 또 없죠. 그래서 통과시켜주면 한 90일 걸린다니까. 90일치 정도를 재고를 갖고 가면서 계속 받으면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종목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명분상 지금 현 시점에서 발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미쯔비시 관련해서 이제 일본 기업이 배상으로 해서 강제로 징수를 한다거나 이런 강압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그렇게 가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냥 막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소강 상태로 그냥 쭉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이게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D램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악성 재고에 시달리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숨통이 튀었죠. 그래서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있는 재고로 소진 좀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편향돼 있던 어떤 그런 소재 수입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도 좀 하고 재정비를 좀 하면서 대화 쪽으로 가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소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테마들도 관심은 여전히 갖고 있죠. 왜냐하면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더 뭐 탄소 섬유부터 해서 수소차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확산돼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남북경협주 홀딩 하면서 단타로 시장에 뉴스가 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단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내용들은 장 끝나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저번 주에 자신감을 얻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감 뭐 그렇습니다. 걱정 반 기대가 아닙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녁 영상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